오늘은 이제 좀 사전에 제가 미리 분명하게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임피던스 매칭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넘어가야 다음에 계속 나올 내용에 대해서 혼란이 없으실 것 같아서 임피던스 매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괜히 어려운 말 써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두 장비를 이렇게 연결함에 있어서는 항상 이 장비의 출력 임피던스와 RX 장비의 입력 임피던스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랬죠. 그게 곧 임피던스 매칭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임피던스를 이렇게 좀 줄여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또 현업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임피던스 매칭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임피던스 매칭이란 용어를 저는 고주파 공학에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임피던스 매칭은 고주파 장비, 우리가 쉽게 그냥 RF 하지 않습니까? RF 장비들 간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게 오디오 시간에 임피던스 매칭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나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기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임피던스 매칭은 이 고주파에서만 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오디오 저주파에서는 임피던스 매칭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디오 얘기하면서 임피던스가 맞아야 돼, 임피던스 매칭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공학적으로는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하는 거는 RF 고주파에서만 하는 거고요. 오디오에서는 제가 이제 임피던스 강의를 하면서 쭉 나오겠지만, 출력 임피던스는 낮게 가져가고요. 입력 임피던스는 높게 가져가는 게 보통이고요. 과거에는 입력 임피던스도 낮게 썼었어요. 네. 입력 임피던스도 과거에는 낮게 썼었습니다. 요거는 프로용에서만, 옛날에도 가정용에서는 입력 임피던스를 높게 썼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차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오디오에서는 공학적인 의미의, 전자회로적인 의미의 임피던스 매칭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연륜이 계신 선배님들, 80년대에 오디오 저주파 오디오 장비를 많이 다루셨던 분들, 그 임피던스가 맞아야 돼, 그 임피던스 매칭이 안 돼가지고 안 맞아, 이런 말들이 과연 틀린 말일까요? 그분들이 정확한 임피던스 매칭에 대한 개념을 알고 얘기를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적으로는 틀리진 않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나중에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과거에는요, 각 단의 저주파 순수 오디오들도 이 트랜스들을 많이 썼어요. 꼭 출력 트랜스와 입력 임피던스로 주고받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밸런스 전송을 할 때 과거에는 OP앰프가 없었잖아요. 반도체가 없었고, 밸런스로 입출력 전송을 할 때 트랜스들을 많이 썼는데, 이 트랜스의 임피던스가, 이 전단 임피던스와 부하단 임피던스가, 이 트랜스의 1차 측 임피던스와 2차 측 임피던스가 잘 맞아야 신호 전달이 잘 됩니다, 요런 뜻이거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저주파에서의 그 오디오에서의 매칭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트랜스들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앰프들도 보면, 앰프라는 놈은 어쨌거나 출력단에 8오hm, 4오hm 정도가 물려줘야 전력 전달이 쉽게 잘 이루어지도록 애전력이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임피던스가 너무 높은 스피커를 갖다 물려버리면 전류가 잘 못 흘러서 전력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야 그 임피던스가 안 맞아 그거 잘 임피던스 잘 계산해야 돼 매칭 잘 잡아봐 이렇게 막 쉽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내용적으로는 틀린 게 아니지만 우리가 공학적으로 말하는 정확한 의미의 임피던스 매칭은 아니에요. 예?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오디오에서의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정확한 공학적인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하는 거는 고주파 RF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임피던스 매칭을 하냐.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입출력 임피던스가 같을 때 최대 전력 효율이 나타난다. 이거는 오로지 이런 의미에서의 임피던스 매칭은 RF, 즉 고주파에서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저주파에서는 전혀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장비의 출력 임피던스는 우리가 등가 회로적으로 이렇게 그리죠. 그 다음에 입력 임피던스는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 고주파에서는 현실적으로 75ohm으로 보내서 75ohm으로 받거나 아니면 55ohm으로 보내서 55ohm으로 받거나 하죠. 이렇게 입출력 임피던스를 같게 씁니다. 같게. 저는 고주파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75ohm으로 주고받는 이유는 이게 가장 장거리 전송 시에도 찌그러짐 특성이 가장 좋은 임피던스 구간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50kΩ는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고주파 전문가가 아니라서 장거리 전송 시에도 최대 전력 전송 효율을 나타내는 임피던스 구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뭐 스미스 차트 뭐 그려보고 뭐 하면 뭐 나온다고 하던데 제가 뭐 고주파에 대해서는 뭐 고주파 장비 만져는 봤지만 공부를 그래 깊게 안 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55ohm은 전송 효율이 좋으니까 이 대전력 구간에서 많이 쓰고 요 75ohm은 찌그러짐이 적은 구간이니까 이 찌그러짐 특성이 중요한 요 소신호 전송 구간에서 많이 쓴다는 걸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5ohm 동축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날로그 비디오 장비들은 다 75ohm 동축 케이블을 썼어요. 예. 그게 75ohm이 이제 찌그러짐 특성에 가장 좋은 임피던스 구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신기들은 대전력 송신기들은 이제 55ohm 입출력 임피던스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뭐 더미로드 그 부하 임피던스들도 다 55ohm이 그랬죠. 얘네들은 대전력을 다루는 다루는 장비들이잖아요. 얘네들은 다 55ohm이었습니다. 옛날 장비들은 옛날 75ohm 이제 비디오 신호 아날로그 신호 장비들은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구성이 이 BNC 커넥터가 이렇게 붙어 있고 거기에 수루라고 하는 BNC 커넥터가 하나 더 붙어 있고 여기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 접지와 신호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녀석들이 이제 회로로 들어가는데 이 회로의 입력 임피던스는 되게 높은 하이 임피던스거든요. 하이 임피던스예요. 그러니까 이 전단에서 75ohm으로 보내면 여기 갖다 물리면 임피던스 매칭이 안 되죠. 여기 75ohm으로 보내고 하이 임피던스를 받으니까 여기에 보면 항상 이렇게 수루라는 단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75ohm 더미를 이렇게 꽂아 가지고 쓰게 돼 있었어요. 75ohm 더미를. 그렇게 되면은 이 전단에서 봤을 때는 임피던스 매칭이 되는 거죠. 75ohm으로 보내고 이게 병렬이니까
여기는 하이 임피던스와 즉 100km 이상 가는 아주 높은 임피던스와 여기에 75옴 더미 75를 병렬해 가지고 75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귀찮게 안에다가 75 달아주면 되지. 안에다가 75옴 달아주면 되지. 이걸 왜 이렇게 75 수루를 해가지고 수루에다가 75옴 더미를 쓰게 만들었느냐. 예. 옛날에 비디오들은 이렇게 하나 가지고 이렇게 두세 개를 이렇게 그 연결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았나 봐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수루에서 뽑아 가지고 이렇게 연결들을 이렇게 많이 해서 썼어요. 이렇게 쓱 이렇게 많이 해서 썼죠. 그럼 하나 가지고 이렇게 쑥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종단 하나에다가만 75옴 더미를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장비 입장에서 보면은 75옴으로 보냈고 하이 임피던스들은 1개, 2개, 3개가 연결된 다음에 100kΩ 뭐 3개 병렬 연결을 해봐야 한 33km 정도 되죠? 거기다가 75옴이 병렬로 이렇게 더미로 들어가서 붙는 거니까 이거 병렬하면 또 75 해가지고 75옴으로 받는 결과가 나타나서 75옴 임피던스 매칭이 되는 거죠. 예. 아날로그 시절에도 비디오는 고주파였으니까는요. 예. 고주파 임피던스 매칭을 한 겁니다. 75옴으로. 저주파인 오디오는 임피던스 매칭을 엄밀한 의미에서의 공학적인 임피던스 매칭은 하지 않고요. 이제 트랜스가 들어가는 구간에 거기에 요런 구간에 이제 이 트랜스가 들어가는 구간에 트랜스 전단과 트랜스 후단의 임피던스가 이 트랜스 특성과 맞아야 전송 특성이 좋게 나온다. 이런 의미에서 야 임피던스를 잘 맞춰봐. 임피던스가 안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엄밀한 우리가 고주파에서 말하는 임피던스 매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앰프와 스피커 사이에도 임피던스가 앰프가 요구하는 임피던스들이 맞아야 이제 그 전력이 잘 스피커 쪽으로 잘 넘어가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공학적으로 말하는 임피던스 매칭 아닙니다. 단지 전력 전달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스피커들을 직병렬로 연결을 할 경우에는 4옴이나 8옴에 맞춘다. 이런 의미지 이게 임피던스 고주파에서 말하는 임피던스 매칭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고 앞으로도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말이 나오면 내가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저 사람이 말하는 임피던스 매칭은 무엇구나 라는 거를 염두에 꼭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일단은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임피던스에 따라서 전달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